네, 명태균 게이트가 발발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이 사건의 핵심 공익 제보자입니다. 강혜경 선생님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모셨는데요. 모시고 이러저러한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렵사리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뵙다가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요. 벌써 석 달? 네. 이 지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분주한 석 달이었을 것 같은데 네. 공익제보자 강혜경에게 지난 석 달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엄청 생각도 많았던 석 달이고, 네. 그리고 고민도 많았던 석 달입니다. 그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되면서 이제 너무 이제 이슈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검찰 조사도 이제 여러 차례 받아댔었고, 그리고 워낙 많은 기자님들께서 네. 많이 연락을 주시고 한 분 한 분 이제 소통을 못 하다 보니까 예. 미안한 마음도 좀 크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아마도 지금 석 달간의 뉴스를 정리해도 대하드라마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도 믿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충격 속에서 하루하루 명태균 이렇게 이름을 검색해서 뉴스를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기소가 네. 있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사실은 지금 벌써 11차례 검찰에서 네, 조사를 받으셨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조사받으신 건 아니시죠? 일단 처음에는 네. 이제 9번 조사,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까지는 정치 자금이 거의 위주였고 돈 네. 문제로 해서 예. 위주였고 10번, 11번째는 이제 예. 대선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예. 비용 지급이라든지 네. 이제 그 여론조사 하면서 조작의 방법, 예. 이제 조작의 횟수 예.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러면 통째로 보면 강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여론조작 혹은 또 여론조사 관련된 네네. 이슈들. 그런데 지금 그 하나하나 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지만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강 선생님을 통해서는 주로 여론조작과 관련된 것들을 핵심적으로 캐물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제 예. 뭐 독립자금이라고 부르는 예. 그 예비 후보자들 예. 그분들 포함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암호 장부라 해서 이 암호 장부. 암호 장부라 해서 예.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저희 기록해놓은. 쪽에 그 의뢰를 하고 네. 했던 분들의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알 수 있는 예, 부분으로 이제 작업했던 예. 그 장부 관련해서 이제 암호 풀이를 이제 네. 검사님한테 해드렸고 예. 그리고 이제 국가산단 네.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는 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네 이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암호장부, 네. 이 암호장부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종이 장부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했었는데 종이장부. 한번 이제 누군가가 제3자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한번 유출이 될 뻔한 좀 위험한 예. 상황이 있어서 그 예. 뒤로는 제가 엑셀로 예. 파일 작업을 했었고 예. 이건 이제 제가 컴퓨터에 따로 안 남겨놓고 제가 갖고 다니는 USB에다가 정리를 했던 자료인데 네. 혹시라도 제가 또 USB를 잊어버릴까봐 예.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무도 잘 모르는 예. 저만의 알 수 있는 예. 방법으로 예. 이제 정리를 했던 그 장보가 있는데 제가 그 2021년도 거의 한 7월 무렵부터 네. 작성했던 자료입니다. 2021년 7월이면 일단은 그 재보선 네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그리고 뭐 당대표 선거 이런 것들이 대체로 마무리되던 시점인가요? 네, 거의 예. 21년 7월이면 거의 마무리 시점이고 예. 그 전 자료도 일단 제가 예. 정확하게 막 이렇게 정리를 한 건 아니지만은 예. 돈이 들어왔던 나갔던 이런 예. 자료들이 일단 예.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일단은 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하여간 USB는 아니고 USB 안에 그 USB도 검찰에 제출을 한 USB는 제가 따로 제출을 안 했고 제가 예. 이미 제출 형식으로 예. 그 엑셀 파일을 엑셀 제출했습니다. 파일을 네.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암호장부에 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기역, 미음, 피읍 그러면 거제, 김한표, 히읗, 피읍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라는 보도는 봤는데 뭐 그런 식의 그렇게 안 암호장부. 돼 있고요. 예. 지역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예. 이제 뭐 창원이면 창 하이픈 당사자 이름. 이제 뭐 성이 중복이 되면은 뭐 가운데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끝 이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금액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후보자들 여론조사를 해주고 한 비용으로 받은 뭐 이런 게 대체로 대략 몇 건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다. 후보들이 그러니까 한 분이 단발성으로 주신 건도 있지만 그 한 분이 이제 여러 차례 중복으로 이를테면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81차례 이렇게 되는 거고 홍준표 시장은 8번 뭐 오세훈 시장은 13번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따로의 이제 내역서가 이제 존재를 하고 별도의 내역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구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픈 이제 홍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제 돈을 지급했던 그리고 또 의뢰를 했던 분의 이름, 의뢰자 이름 하고 이제 금액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횟수만큼의 금액이 다 있는 거죠. 그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건당 회당 400만 원? 그건 이제 저희가 그 대선 조사 비용으로 해서는 제가 이제 400만 원으로 이제 책정을 했던 게 일단 자체 비용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전화비라든지 이제 그 회사 운영비 이윤이 안 들어가 있는 그 부분으로 실비로만 이제 책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공표조사 같은 경우는 PNR 대표님이 저희한테 엄청 싸게 주셨어요. 다른 데서 의뢰를 하는 것보다 보통 이제 다른 데는 그 1000개의 샘플을 가지고 550 부가세 포함해서 그 정도를 받는데 또 못해도 한 440 정도는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PNR 대표님은 저희한테 엄청 싸게 주셔가지고 200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내역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제 명태균 씨가 PNR 대표도 고생 또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걸 금액을 업을 해서 내역서를 뽑아라 했던 부분이라 이제 공표조사도 금액이 좀 이제 제가 실제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업을 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통상 알려진 것은 400만 원인데 그것보다는 좀 업해서 더 비용을 받았다. 그러니까 공표조사는 440으로 기재를 해놨는데 PNR 대표는 저한테 220 정도로 220으로 일을 받은 수주를 받아가지고 거래를 한 거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 대략 숫자로 세면 한 몇 명, 몇 번? 건수로 세면 30건 이상. 30건 이상. 네, 이게 정확히 제가 하나하나를 안 세어봐가지고. 그러면은 그 대상자가 지금 최소 30명의 정치인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더 많죠. 더 많은 거네요.